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자입니다. 네. 네. 그것도 40대 중반의 중년 남자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 땅에서 40대 중반의 중년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 더욱이 당당한 중년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김재훈 아나운서가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말하자면 그렇단 얘긴데 네. 뭐 눈치 볼 것도 많고 집에서는 아무래도 집사람 눈치, 아이 눈치 봐야 되죠. 회사 오면 이금희 씨 흘끗흘끗 쳐다보면 아, 제가 뭐라고 왜 이러세요? 해야 되죠. 또 이 패널들 비유 맞춰드려야죠. 또 가끔 객석의 어머님들도 웃겨드려야죠. 네, 그거 열심히 하시더군요. 네. 남자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요? 아유, 네,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남자다운 남자는 어떤 남자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팀에서 이제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마 설문조사를 하셨나 봐요. 네. 한 2천여 분을 대상으로 25세에서 75세까지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어떤 남자가 가장 남자다운 남자냐. 하일성 총장님께서 만약에 그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남자의 조건이나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20대, 30대, 40대. 근데 이제 이 60대에 오게 되면은 가장 멋진 남자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할 줄 아는 남자. 네. 정말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좋은 말씀을 들어서 근데 많은 이 시청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이 말만 하면 이금희 씨가 그렇게 불안하게 본대 나를. 왜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봐요? 사실 불안해요. 한 시간 내내 불안해요. 아니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정답이에요, 남자. 그럼? 정답은 아니고요. 안지원 씨가 센스가 있으시니까. 저는 글쎄요, 남자라면 좀 남자다운 남자라면 뭐 술 한 잔 잘하는 남자 뭐 이런 남자들, 예, 술값 잘 내고 술 잘 마시고,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예, 예. 죽는 남자.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남자죠. 안지환 씨 별명이 보고안입니다. 보고안. 그러니까 어디를 옮기면 집에다 전화해 어디 있다고. 그래서 보고안. 아니 사실 근데 그렇게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보면은 뭐 너는 째째하게 남자인데 사실 그게 남자 떳떳하게 나 지금 여기서 어디 왔는데 이렇게 뭐 집사람한테 그러면 보고하는 그게-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다. 그게 말투가 우리 앞에서나 그러지. 나 옮겼어. 그러지? 아니 근데 정답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가까이 가고 오늘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 가운데 네. 외모와 관계없이 가장 젊은 전현무 아나운서는 어떻게 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저 40대 중년 남자가 아닙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아, 네네. 33살의 최연소자라고. 네. 예. 저랑 10살 차이 납니다. 네. 어는 무슨 반응?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하고는 29년 차이 나. 네. 예. 그 남자가 저는 이렇게 쉽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화를 내든 뭐 눈물이 나든 눈물을 펑펑 쏟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남자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드라마 보면 그렇게 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엄마가 뿔났다 보고 김혜자 씨 나가는 거 보고 울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불났는데 왜 아들 입장에서 뭐가 슬퍼서? 아, 김혜자 씨한테 자꾸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나갈까. 그러니까 우리 전현무 아나운서의 정신 세계는 오 박사하고 나하고 나이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33인데 생각하는 거는 60에 가까운. 아유, 너무 60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김혜자 씨 보고 운다니까. 김혜자 씨 보고 우는 건 우리 나이에서 울어야지. 아니 근데 예. 오늘 나온 말씀들이 정답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일 많은 분들이 어떤 남자가 제일 남자다운 남자냐. 가정을 잘 챙기는 남자다. 남자분들이 그렇게 제가 거의 그러니까요. 맞춘 거네요, 제가. 예. 가정을 챙기는 거하고 네. 가정에서 시달리고 사는 거하고 틀린 거야. 그게 선생님 가정에서 적당히 시달려 줘야 챙겨주는 거죠. 그게 제 하고 싶은 내가 대로 하면 보기엔 그게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기어 예. 자 살려.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래 들어갈 시간이 된 것 어쨌든 같죠? 남자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남자분들로 중심적으로 모셨는데 그래서 든든하기도 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연말 송년회에서 제일 많이 남자분들이 부르실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미리 예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지는 그 세월이 너무 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시라고. 좋아하세요. 아니 왜들 이러세요? 이야. 아니, 울고 싶으셨어요? 그동안? 아니 요즘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걸로 워워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주부들이 진짜 좋아하시는데요. 원래 반응이 이렇습니까? 어디 가서 노래하시면? 예, 원래 그렇습니다. 주부들 아니 주부들도 이렇게 좋아하세요? 전 남자분들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조금 전 자료 화면하고 비교하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훨씬 더 젊어지시고 오히려. 그때는 너무 말랐었죠. 근데 이 지금은- 노래가 여성분들이 들으면은 막 신이 나고 남자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외롭고 좀 쓸쓸한 이런 그런 기분이 와요, 솔직하게. 그 가사나 노래는 힘은 있지만 어떻게 그 멜로디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그 쓸쓸한 느낌이 와요. 옆에서 뵈니까 울고 계신데요. 괜찮으세요? 눈시울이 좀 붉어지셨어요. 그러니까 하일성 총장님처럼 정말 강인한 남자를 울게 만드는 노래. 이 아, 노래가 이건 진짜 눈물이 예. 나요. 원래 나훈아 씨의 무시로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 이 노래가 원래 그 멜로디가 나훈아 씨의 무시로에 만들어진 노래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무시로는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그렇죠. 예. 슬퍼. 슬퍼도 슬퍼 말아요였는데 네. 그때는 이 남자라는 이유로 멜로디죠. 어떻게 하는 거지? 이미 와버린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무시로의 이미 와버린 노랫말. 이별인데 슬퍼도 슬퍼 말아요. 이렇게 멜로디가 붙어있죠. 어유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다른 곡이었네요. 네. 근데 나훈아 씨가 예. 그 가사만 이제 가져가. 멜로디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가사를 가져가시고. 예. 멜로디만 남았죠. 근데 정말 이 노래가 조항조 씨의 대표곡이고 가수로서의 인생을 좀 거듭나게 해준 곡인데 원래 본인 곡이 또 아니시고 여기저기 또 임자를 찾아 헤맸던 곡이라면서요. 예,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불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진희 씨도 불렀고 그런데 최진희 씨가 불렀을 당시의 노래 가사는 남자라는 이유로가 아니었고 다른 가사로 이제 불려졌고 이제 그게 히트가 아무리 안 되니까 이제 박오철 씨가 남자라는 이유로 가사를 붙은 노래를 불렀죠. 그래도 이 곡으로 제2의 인생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네. 저에게는 뭐 정말 제2의 인생이죠. 그리고 그때가 IMF 때 우리가 막 어려웠을 때 그때죠. 그랬겠네요. 네. 이 음반이 97년도 7월 달에 제가 음반 녹음이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방송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외환위기가 예. 그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외환위기가 왔기 때문에 안 될 거, 뭐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때 또 너무 어려우니까 상황에서 방송 활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예. 남자들의 시기가 아주 적절했군요. 그 시기에 제가 망했거든요. 딱 그 IMF 때 제가 그 망했어요. 망하신 분들한테는 가사가 아주 절절하게 절절하죠, 절절해. 이게 탁 망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서 병원을 옮겼거든요. 옮기니까 월급을 차압하는 거야.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40% 남고 나머지는 없어. 그게 이 노래에 딱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 감정이 완전히 아까 그 뭐 누구한테 이입됐다고 그러는 것 같이 똑같이 가사에 제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임선택 씨가 이 노래를 가장 잘 부르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원래 혹시 이- 한 소절 부르실 이 수 노래 있... 가사가요. 네. 이 삶의 한 일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노래 한번 해볼게요.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래를 제가 18번째예요. 애창곡이시군요. 예, 조항주 씨 여기 계시지만 저는 어디 가면 이 노래를 불러요. 예, 그래가지고 이 노래 부르면 아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이 왜 좋아하느냐면요. 여자분들 어디 가서 이런 노래를 못 하잖아요. 남자라는 이제 제목이. 그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박수를 많이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부분이 좋냐면은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이 부분이 그러게요. 막 가슴이 울컥거리고 막 네. 눈물 나고 오늘 웬만하면 한바탕 가슴- 우시고 가셔도 아유 지금도 아니 눈물이 그나저나 아무리 애창곡이라고는 해도 보통 공자님 앞에서 근데요. 문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가수 앞에서 참 열심히 부르시네요. 현실적으로 이 노래 부르고 보기보다는 울컥했다고 되게 해서 뻔뻔하시더라고요. 뻔뻔한 게 아니라 인생의 삶의 일부분을 내 인생 같아가지고 사실은 두 분이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니까 저 노래를 좀 많이 불렀대요, 행사에서 이 노래를. 아무래도 조항주 씨 이제, 이제 예. 악보 받아가지고 행사에서 많이 부르고 업소에서 많이 부르고 그랬죠. 히트 오늘- 시켜주시는데 한 일주일 하셨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원래는 큰 소리로 우는 거보다 소리 안 내고 우는 게 더 슬픈 거고 예. 여자가 진짜 무서운 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봐요 전화 받아요 딱 이러는 여자하고 이봐 전화 받아요. 누가 더 무서워? 전 제일 무서운 게 이따 얘기해.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목소리 딱 깔고 이따 얘기해. 얘기해. 이따 얘기해. 이거는 안 무서워. 이따 얘기해. 그러면 얼른 여행 떠나. 근데 이 가사가 저는 나이는 뭐 이렇게 아직 어리지만 이 가사에 보면 소리내요. 그리고 또 한 번 소리내요 울어볼 날이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사실 남자들 이렇게 어디 소리내서 울어본 적 없거든요. 거의. 소리내서 울면 남자답지 못한 거라 그러지 못하는데 정말 어디 가서 답답하거나 뭐 그런 일 생겼을 때 정말 펑펑 울어도 보고 싶은데 저는 다른 가사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고 구절 소리내요. 소리내요.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그게
정말 이렇게 좀 와닿아요. 정말 집에서 야단 맞으면 소리 내서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겠고. 근데 남자는 사실 소리 내서 울으라 그래도 그게 해보질 않아서 못 울어요. 해본 적이 없어, 경험이 없어. 그래서 우는 것도 해봐야 이게 울거든요. 잘 안 울어져, 소리 내서. 오늘 남자분들만 나오셨는데도 저희가 말할 틈이 별로 없군요. 예, 정말 아나운서. 아니 결혼을 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울 일이 많아요? 결혼해봐요. 아니, 소리 내어 울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혹시 결혼 맞고 사세요? 나는 뭐 그런 건 없어. 때리면 고맙지. 맞을 짬도 없고 집에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런 짬도 있는데 뭐 들어와야 맞지. 이게 결혼식이라는 게 주례사 딱 끝나는 순간에 주례사 듣고 후회하는 거야. 아유 이렇게 살면 내가 살겠나. 네. 그게 주례사를 잘해야 돼. 네. 주례사를 딴 얘기 그래. 하세요, 딴 얘기 이제 그만. 정말 초면인데 많이 내가- 불안하시네요. 예. 전현무 아나운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데 결혼한 사람들 울고 싶은 마음이 어떤 거냐. 제가 그 연애를 하면서 1년을 집사람이랑 하루도 안 빼놓고 만났어요. 그래서 1년을 365일 중에 364일인가를 만났어요. 진짜 네. 하루도 안 거르고 만났는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신혼여행 딱 간 날 처음부터 싸워서 그때부터 싸우는데 이게 사실은 남자가 같이 맞장구 치고 싸울 수도 없고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남자도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결혼하면서 그전에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할 수 있는데 결혼하면서 진짜 속으로 운 적 이제 앞으로 결혼해봐요 일단. 그러면 아니 그거는 결혼하라는 그렇게 얘기인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남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부딪히면서 살잖아. 그렇죠? 부인은 집에서 부딪히는 범위가 좁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넓질 못하고 좁고 깊다고. 어머, 그럴까요? 어머 누가 매를 마- 버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말을 하게 생각이 되면 좁다니요. 우리는 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고 사는 방법이 있어. 예. 안 들어가면 돼. 아니 오늘 여러 가지 자리 배치가 좀 전현무 아나운서한테 뭐라도 좋지 맞지 않나요, 않은 그러면? 영향을 아니 여자들의 생각이 훨씬 넓고 아니 아니죠. 부부싸움 할 때만. 예. 부부싸움 할 때는 왜냐하면 남자들은 조금 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잖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업하다 깊이가 없다라는 그 대신 말씀이시죠. 깊이는 그렇게 없지 않지만 여성분들은 자기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빨려 들어가면서 깊이 빨린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은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여성들은 집중하는데 남자들은 생각이 그렇지, 없다. 뭐 이런 집중력에서 얘기죠. 어떤 싸움의 주제를 놓고 싸우면은 집중력에서 차이가 난다고. 네. 오늘은 되게 좀 들어가실 거죠? 오늘은 되게 들어가실 거죠? 이따 날씨 봐가지고. 네, 아니 정말 남자들이 할 얘기가 많은 모양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남자들은 강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무척 강했거든요. 남자는 세 그런- 번만 울어야 된다. 그렇죠. 예. 어머니한테 이제 처음 들었던 얘기가 칭찬받았던 기억이 아주 조금 했을 때인데도 뭘 하나 이렇게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뭘 옮기시는데 이렇게 했더니 아유 그놈 남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놓은 건가 보다. 그리고 뭐에다 넘어졌어. 딱 넘어졌는데 너무 아파. 남자니까 너는 참아야지 어떻게 한다고 뚝 어렸을 때 울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할 때 보면 먹는 것도 이렇게 하다면 남자는 좀 배는 불러 죽겠니 남자니까 네가 이러면 뭐든지 할 때마다 남자니까 이런 게 따라다녀서 사실은 남자라는 이유로 뭐가 섭섭했냐라는 그런 뭐 누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게 너무 막연해. 그냥 그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울어도 안 돼. 어디 가서 큰 소리로 웃어도 안 돼. 덜 추워야 돼. 남자는 또 더워도 표도 내면 안 돼. 배고파도 그래요, 말도. 여자도. 예? 여자도 그렇다고. 아니 누나는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남녀는 그렇게 성 정체성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곱다 고와. 그래서 그 좋으시다. 자기 역할을 배우지 않으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전혀 역할 분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라고 자기 역할을 배우고 여자는 여자라고 자기 역할을 배우는 거고 성 정체성을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감성 표현은 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가리킨 거야.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울지 말아라.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거든요. 운다는 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해라. 음식하는데 가지 마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음식하는데 들어오면 부엌에 들어오면 막 뭐라고 그러시고 혼났는데 그것도 감정 표현 못하게 막은 거거든. 근데 남자라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와 계신 이런 노래하시는 분들, 아나운서나 무슨 연기하시는 분들 다 감정이 있으신 근데 분들. 야구에서 말이에요. 투수를 아버지로 비유해요. 예. 포수를 어머니로 비유한다고. 예. 야수들을 아들로 비유한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 안지한 씨 말이나 동감이 가는 게 투수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예? 포커페이스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대개 거의 80% 이상을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의 입장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정 표현이 심하고 감정 표현이 높낮이가 크다 보면은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고, 가정이.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는 하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나를. 그게 집중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은 남자가 항상 보면 모자르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부부 예. 문제 전문가이신 예. 분이 그러게요. 갈수록 자리를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 여기다 이제 써줘, 이렇게. 네. 부부관계 전문가. 예. 네. 아니 그거는 사모님의 허락을 받고 저희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아직. 호가 집 나가 선생님이세요. 아,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네. 뜻밖이었던 것이 여자들은 남자가 부러울 때가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학창 시절에 정말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고 싶어도 여행을 가고 싶어도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남자들은 친구네 집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안 그런가 봐요. 그럼요. 남자랑 여자랑 일단 단적으로 다른 예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는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목욕을 가요. 여자는 친해져야 나중에 목욕 간다면서요. 그리고 남자들은 화장실이나 이런 데 다닐 때 손 붙들고 잘 다녀요. 남자들끼리는 또. 여자들은 그런 과정이 이미 많이 밀착이 돼야 내 흉허물을 보여주는데 남자들은 일부러 보여주기도 해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그런 게 좀 많이 다른데, 만약에 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흉허물을 보여줬는데 여자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나는 가까워지기 위한 건데 그거를 허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 이 사람은 그게 흉이다. 남자들은 사실은 다가서기 위해서 많이 허물 없이 다가설 때도 많고, 그런데 여자들은 보세요. 남자랑 여자랑 만날 때 남자들은 남성적인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운동복 차림으로 만날 때도 있는데 여자들은 화장 안 한 얼굴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그만큼 솔직하게 다가서는 거예요. 여자들은 일단 가려야 보여주는 거고. 아니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네? 거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예쁘게 남자도 보이고 사실은 싶잖아요. 이렇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야 다. 구조상 틀려서 그런 거지.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시켜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많이 부딪히면서 고생을 해서 큰 사람이 되라 그러고, 여자를 딸을 키울 때는 곱게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요즘은 그걸 왜 나쁘게 생각하냐? 아니, 남자- 아니 근데 전혀 이런 상관없죠. 생각이 네. 잘못 반응하는 경우가 네. 이제 호기를 부리게 되는 경우. 네. 네. 뭐 전현무 씨도 이제 직장 생활 한 지 꽤 됐으니까. 네네네. 일단 저도 참 여자 못지않게 화장을 많이 하고 다녀서 그 화장에 대한 거는 좀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 보듯이 무슨 갑자기 아니 방송을 하니까 예. 근데 나는 이제 원래 남이 얘기하면 그렇게 봐줘 이러고. 너무 지긋하게 쳐다보셔가지고. 아니 근데 전현만 아나운서는 예. 사실 방송할 때 아니고 그냥 다닐 때도 화장을 좀 하시죠. 약간은 예 베이스 정도는 까는 편이에요. 왜냐면 좀 이렇게 좀 남자들도 요즘에 그 외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생긴 게 좀 강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귀여운 캐릭터거든요, 사실은.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이 수염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가리려고 이제 베이스 커버를 많이 하는 편인데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저렇게 여기 보이지만 나오면은 정신 엉뚱하게 차리네. 호기 부릴 때가 많아요. 예. 호기를 부릴 때는 뭐냐면 이제 그 아나운서들이 야간 근무를 할 때 그 라디오 뉴스를 하거든요. 남자 아나운서 2개, 여자 아나운서 2개 정도를 하는데 남자들은 숙직 철야 근무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여자 네. 아나운서들은 이제 그 심야 근무를 하는데 괜히 이제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아 힘들잖아요, 선배. 그 이뻐 보이려고 그 제가 다 해드리겠다고 뉴스 4개를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 쉬시라고. 그 뉴스 4개 하다 보면은 사실 그게 그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뭐 목도 갈라지고 또 제가 또 약골이에요. 좀 비실비실해가지고 한 자정 넘으면은 목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뉴스를 다 망쳐가지고 부장님한테 혼나고 그걸 저한테 맡겼던 여자 아나운서도 괜히 혼나고 맡기라고 해서 맡겼더니 또 뉴스를 망쳤으니까 그 밤늦게 하니까 약간 구역질도 나고 그래가지고 뉴스를 망친 거예요. KBS 제일 라디오 12시 뉴스 뭐 이렇게 구역질
아니 왜냐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김재원 아나운서 아시잖아요. 네, 아니 이게 많이 10분 하면. 뉴스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이게 보통 네 일이 얘기를 아니에요. 연속한다는 건 네. 혀도 꼬이고 입에서 이렇게 단내도 나고 네. 네, 신물이 막 넘어오죠. 결례가 다 나죠. 그렇게 했다가 정말 일을 완전히 그르쳤던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쓸데없는 혹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야지. 근데 오 박사 우리는 12시 넘으면 이 목이 튀는 건 그렇죠. 무슨 소리야? 그렇습니다.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저희는 강골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밤 12시가 넘으면 드디어 이제 목이 튀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12시 전에는 목이 갈라져. 근데 12시만 넘어가면 목이 튀어. 강성원 내가 지금 쭉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짜 너무했어요. 지금 조항조 씨가 지금 오늘 메인 게스트인데 저야 뭐 매주 나오니까 그러지만 한마디도 못하게 짬을 안 주네. 여기서 막 들이대야 돼, 형. 네, 형은 뭐 남자답게 사는 거 뭐 없어요? 근데 뭐 보통들 뭐 보통 워낙- 입시님들이 아니시니까 진짜 말씀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아니 워낙 또 말씀들을 다 잘 하시니까. 2년 예. 만에 만났죠, 2년 만에. 예. 전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아니 조항조 씨도 정말 요즘에는 방청객 노래 잘하는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방청객들이 인물이 좋은가 봐요 요즘에. 아니 조항조 씨도 정말 이렇게 노래 가사처럼 울고 싶을 때 정말 이렇게 약해질 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금도 우리는 특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다 보니까 감성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봐서 슬프면 울고 그래요. 뭐또 남한테 뭐 슬픈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해서 또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 약한가 봐요. 아유 김태우 씨. 약하죠.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직접 제가 찍고도 슬픈 장면을 제가 찍었을 때는 몰라요. 그건 이제 모니터 할 때 와이프하고 같이 보는데 내가 우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주체 없이 그 아니 이상하죠. 다 아는 얘기고 아는 본인이 얘기고 했는데도 내가 드라마를 찍었으니까 직접. 그럴 때 야 이상하다. 왜 진짜 남자가 연기를 잘한 거죠. 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 진짜 그건 자기가 자기 연기를 보고 심취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연기에 몰입이 됐다는 몰입을 얘기죠. 할 때는 하지만 그걸 보면서 운다는 것은 조금 뭔가 남성이 강하게 이렇게 키워왔을 때 남자는 울지 않아야 된다는 게 억눌렸다가 그런 걸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 그렇지만 소리내서 울지는 않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슬쩍 울죠. 눈물만 날 뿐이죠. 근데 이렇게 슬픈 걸 볼 때도 눈물이 나지만 너무 좋거나 너무 잘 된 걸 봐도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그냥 저 사람이 참 안 됐다가 예를 들면 뭐 미녀는 뭐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미녀는 괴로워. 네, 그 영화도 마지막에 예뻐지고 이렇게 돼서 잘 되잖아요. 노래도 잘하게 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고 남들이 참 좋아진 걸 봐도 눈물이 나요. 근데 근데 나이가 60대면 그래. 근데 이런 감정이 남자는 막 아무 때나 막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조항조 씨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하면서 그 감성을 표현하시잖아요. 노래할 때 울고 싶다는 그 표현을 하시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일상적으로는 못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남자들끼리만 모였을 때는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보이면 우리끼리는 나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면서 한잔 하면 바로 이제 조금 눈물도 보이고. 그 사실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영화 본 얘기들 집사람 앞에서 영화 보고 울면은 남자가 뭐 이런 거 보고 울고 그래 그랬는데 남자들은 이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품한 척 하면서 쓱쓱 저도 이제 영화 보러 가면 많이 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남자들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얘기하잖아. 야, 너 그 영화 봤냐? 그러면 다들 봤어. 누가 하나가 얘기를 해줘야 돼. 나 울었잖아. 그러면 참 나도 울었어. 나도. 남자들도 사실은 남자들도 많이 그래요. 근데 그게 왜 흉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건지. 그래야 실제로 임선택 씨도 뭐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참아야 했던 경우가 있으세요? 저는 뭐 그런 것이 상당히 다른 사람보다 좀 많죠. 제가 대추나무 산화 관련돼 뜨기 전까지는 무명 생활을 한 7, 8년을 했거든요, 저도. 그때 막 결혼했죠. 애들 막 나죠. 벌이는 없죠. 그럴 때 진짜 이 남자가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어머니 유언을 받았는데도 현실이 그러니까 저희 야간업소 다닐 때요. 진짜 비굴한 그 수모, 굴욕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제가 대학을 중고등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 시간이라는 걸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악보를 못 봐요, 제가. 콩나물 때가 우리 이영 씨 있지만. 그러니까 악보를 주면 제가 못 봐요. 그러니까 저는 카세트를 계속 애워서 업소에 가서 이제 노래를 하셔야 되니까. 네,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럼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오디션은 통과가 됐는데
첫날 이제 남대문에 가서 이제 반짝이 옷 사고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요. 반짝이 옷을 입고 바바리 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업소를 가요. 꽉 찼어요. 야, 오늘 첫날인데 오늘 여기서 잘해야 내가 한 달 동안 페이를 받는다. 긴장이 딱 됐는데 내 순서가 딱 와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눈물 젖은 두만강 그 노래를 딱 부르려고 이제 갔어요. 두 소절을 딱 부르니까 무대가 이거 회전 무대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덜컥하더니 쭉 나가는 거야. 이거 나도 모르게 그냥 긴장돼가지고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야, 그러고 서 있으니까 춤추는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왜 그러나 했더니 뒤에 음악을 딱 맞춘 거예요. 그날로 이제 바로 해고돼가지고. 야, 그 음악이 테이프 듣다가 실제 상황 7, 8인조 밴드하고 하니까 다르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해고돼가지고 한 달 동안을 집사람 모르게 가서 얘기하면은 또 걱정할까봐 그 시간만 되면 이제 바바리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업소에 뒤에 그 무대에서 있다가 일 나가는 것처럼. 인기 가수가 빵꾸 냈을 때 그거 이제 대타로 들어가려고. 그날 어떤 재수 좋은 날은 이 인기 같은 조광조 씨 같은 사람이 안 나와요. 바빠서. 그때 내가 대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떤 날은 다 나오는 거야. 그럼 그날은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야, 이게 남자인데. 그러면 월페이로 받았어요? 일페이로 받았어요? 아니, 한 달 가기로 했는데 잘려가지고 다음해부터는 이 빵꾸 나는 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 일일 페이를 남자들은 받은 그 거예요. 실직의 공포라는 게 정말. 그래서 이 비굴한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족 생각을 하면은 야, 버려야 되잖아요. 방송에서 출연료 안 나오면은 생활이 안 되잖아요, 연예인은. 그래서 그때 야, 이것도 관둬야 되는데 근데 마침 집사람이 이제 숙대 음대를 나와서 첼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여보, 이 피아노 좀 쳐주라. 이 박자를 못 맞춰갖고 맨날 가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박자 맞추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뭐 밤업소 한 7, 8군데 다니면서 조금 이제 대추나무 사랑하는 데가 이제 들어가고 인기가 있어서 수입이 괜찮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가수가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때 하도 수모를 많이 당하고 비굴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예. 이렇게 정말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뭐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걱정. 그렇지 않죠.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한 일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젊을 시절에 지금 전현무 아나운서 정도 나이 연배에 처음 취직을 해서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그때는 이제 뭔가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환자가 안 오면 영어 공부를 막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환자분이 이제 오면 들어오잖아요. 근데 미처 이게 안 뽑혔어. 이어폰이 한쪽이. 근데 이제 뭐 뽑아도 되는데 몇 번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냥 꽂고 환자를 본 거예요. 영어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근데 그걸 이 외래에 있는 저를 도와주는 간호조무사 분이 그쪽 오너의 누구누구 이렇게 되는 분이야.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쪼르르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위에다가 전한 병원장께.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의사가 어떻게 음악을 들으면서 환자를 보냐? 그거 뭐 보기 싫다는 거냐? 병원에 뭐 나오기 싫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에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를 오해하니까 에이 안 해 그러면. 그러고서 병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 2달을 쉬었는데 그 2달 동안 참 집에다가는 봉급을 못 주잖아요. 봉급이 안 나오니까 나도 버는 게 없는 거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그거. 낮에 시간 남지 돈은 없지. 그래서 학원을 갔어요. 그 컴퓨터 학원. 그다음에 뭐 컴퓨터에 그 옛날에 이제 처음 엑셀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걸 배우러 간 거야. 근데 그거 사실 우리 배울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참 잘 보내고 잘 배우긴 했는데 그렇게 딱 월급이 없어지니까 저도 아주 황당한 일이 되더라고요. 일단 뭐 절실한 문제가 되니까요. 그럼요. 가정을 지킬 수 없다. 내가 가족의 운영비를 갖다 줄 수 없다는 게 이게 참 그게 제일 보통 일이 힘들지. 아니라. 그러면 내가 27년 동안 야구 해설을 하면서 15년 동안은 매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1년 단위. 그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 막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또 시즌 들어가기 전에 계약하면 또 돌아가고 그러다 이제 단연간 계약 쪽으로 가니까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건 살면서 누구나 다 겪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그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장인데 내가 만족스럽게 못 해줄 때 있어요. 애가 뭐 배우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내 능력으로는.
참 그때 굉장히 그 비참한 걸 느껴요. 뭐 아빠로서. 느끼는 강도는 틀리겠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느냐. 이제 그러다가 아까 우리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저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예. 임선택 씨랑 그랬는데 지금 시운 뭐 7이라 그러시는데 그 나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참 힘든 나이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느끼면서 내가 앞으로 벌이도 전성기 때만큼 안 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나? 네. 뭐 때문에 살았나? 참 그런 후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전현무 아나운서 정말 나이 들어가는 것도 결혼할 게 걱정되겠어요, 그죠? 지금 뭐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혼은 안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힘들게 뭐 울고 싶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시면은 전 좀 망설여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좋은 건 안 했잖아. 네. 나쁜 것만 얘기했지. 좋은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집에나 들어가시고. 아니 안지환 씨 이거 후배가 이 결혼 두려워진다는데요. 인생 선배로서 좀 글쎄 결혼은 안 해야 되겠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에이 그건 아니지.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게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이러니까 저한테 좀 확신을 주세요. 예. 아니, 근데요, 결혼은 네.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해도 안 해도 다 둘 다 후회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고 후회하는 게 나아요. 하면 가족들이 생기잖아요. 네. 내가 어려울 때 가족이 따뜻이 맞이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안 네. 했을 때의 외로움보다 있을 때 외로움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안 했을 때 후회를 하면 되지만 하고 나서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 정말 30대 이제 초반 중반 접어드니까 이렇게 인생 선배들이 한 얘기가 허투루 안 들리겠어요. 허투루 안 들리고요. 도대체 위로가 안 되긴 하네요. 근데 이게 결혼을 이제 30대 이제 중반으로 슬슬 가고 있는 와중인데 저희 또래 때의 가장 큰 고민은 예전엔 정말 사람만 봤었거든요. 20대 후반 때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대 넘어가면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이가 더 들수록 저희 아나운서실에도 30대 후반에 정말 그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눈이 더 높아졌어요. 여러 가지를 더 고려하는 거예요. 뭐 비단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그 뭐 어머님, 부모님, 아버님 다 살피게 되고 이러다 진짜 훌쩍 40을 넘기게 되지 않을까. 이분 뭐 안 들어가신다고 그러고 집에 걱정이 많이 돼요 진짜로. 얼굴 나 표정이 안 들어가는 네. 거하고 결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네. 너무 지그시 쳐다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아니 전현무 씨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아나운서가 대한민국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다 보고 있는데 지금 30대 넘은 사람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좋은 그 교수감들이 아나운서들이 별로 인기 없나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세요? 오늘 굳이 전현무 씨를 설득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저분은 저분대로 알아서 하실 거고. 알아서 살게요. 네. 네, 그래도 말은 네. 그렇게 하지만 또 아유, 좋아하는 여자들이 그럼요. 또 얼마나 네. 많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 남자라는 이유로 또 가장이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책임감이 생기면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참고 이런 게 생각보다 참 그래요. 많은가 봐요. 일단은 이제 제가 언제 이렇게 위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후배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저도 공부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나 혼자는 밥을 굶어도 되고 좀 추워도 되고 배가 고파도 상관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좀 한데서 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포기해놓고 금전적인 걸 떠나서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배굶는 건 할 수 있지만 내 아내와 내 아이가 배굶는 거는 못 봐요. 사실은 그래서 야 정말 결혼 안 했더라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실컷 해봤을 텐데라는 생각을 드는데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과 이것과 난 바꾼 거에 대해서 가정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바꾼 것과는 아직까지 그거는 후회는 안 해요. 좀 아쉬움은 남아. 조금 아쉬움은 남은 게 있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도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넌 남자니까. 넌 남자니까. 오죽 못 났으면 남자는 이렇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남자니까 지금 참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난 여자라 참냐? 나는 안 참는 것 같아? 나도 해보고 싶은 거 많어. 라고 집사람도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도 그런 얘기 하는데. 참는 거는 나이 먹으면 저절로 참아져요. 나이 먹으면은.
내가 지금 식으로 이렇게 참고 살아가는 법을 내가 40대 초반에 내가 만약에 느끼고 배웠다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고 더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는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을 못하고 부딪힌다고. 근데 지금은 누구하고 부딪힐 때쯤 되면은 그래 내가 참으면 편하지 하고 참고 가게 돼.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터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많이 그런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이용 씨도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수모를 당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아이 분유값을 생각하면 정말 이를 악물게 되더라.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그렇죠. 나요. 아까 임선택 씨가 그 뭐 밤무대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원래 메인 직업이 하나 있잖아요. 있고서 방송이라는 메인이죠. 방송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대 올라가는 게 직업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뜨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와서 그다음부터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참 많이 거치고 그랬었는데 저는 남자기 때문에 애들 분유 그것도 있지만요. 남자기 때문에 제가 애들을 기르는 그 입장하고 또 제가 이렇게 오히려 제가 그 아들로서 그 자식으로 쓸 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한조영도 저 기타 치시겠지만 지가 A 마이너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여기 1번 카메라 여기 좀 가까이 좀 잡아주세요. 원래 A 마이너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15년 동안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요거하고 이거하고 소리는 똑같지만 포지션이 틀리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우리 집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우리 누나는 별로 이렇게 음감이 별로 없어요. 음악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근데 누나한테는 뭐 가야금이다, 뭐 아코디언이다, 피아노다 모든 레슨을 다 했어요. 그때 우리 좀 여유 있을 때. 근데 저는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는 그거 뭐 안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타 치지, 피아노 치지, 하모니카 가끔 불지 이거 전부 다 제가 독학으로 한 거거든요. 아마 제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음감을 유전적으로 받았다면요. 지금 아마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그 음악 그 대중음악가로는 그 빌리 조엘이라고 있죠. 아주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음악도 잘하고 피아노도 기가 막히게 치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물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부모가 저렇게 일찌감치 남자라는 이유로 제가 그걸 못 배우지만 않았으면 난 저 빌리 조엘보다 낫게 됐겠는데 이런 생각으로요. 그럴 땐 차라리 여자로 낳았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들 자식, 딸 자식, 아들 자식 길러보니까 저도 슬슬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그 제멋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노래를 훨씬 잘하고 음악적으로도 훨씬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둘 다 길렀어요 그냥. 선배님보다 빌리 조엘은 아침마당에 못 나옵니다. 예. 그럼요. 선배님 식각에 나오시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빌리 조엘 씨가 오시면. 훨씬 나시죠, 빌리 그러니까요. 조엘보다. 어디다 근데 대 빌리 조엘. 사실 조항조 씨도 이렇게 잠깐 중간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정말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다른 일을 미국에 가셨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미국 가기 전에는 저는 가족들만 먼저 가 있었고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음악이었기 때문에 계속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좋아했던, 내가 원했던 일을 했지 가족을 위해서 했다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접고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국을 갔다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으로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이의 아빠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가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그냥 같이 대충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내 생각에서 길이 아닌 길을 가면서. 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해야 할 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다시 내가 노래를 할 테니 당신이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좀 미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제 아내가 곧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나중에 이루지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걸 갖고 살면 당신이 항상 마음속으로 응어리가 있을 것이니까 가서 펼쳐라. 야, 그래도 부인께서 넓은 마음으로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미국 땅에서 부인이나 또 자녀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그럼요.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노래하시게 되겠어요. 굉장히 그러면. 힘든 과정이었죠. 이제 제가 한국에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참 많이 애를 썼어요. 언제 한번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이제 장사를 하니까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어서 픽업해다 주고 그다음에 학교 데려다 주고 가게 물건만 갖다 주고 집에 와서 이제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애 픽업하고 오는데 어느 날 제 머리맡 위에 옷 세 벌 하고 돈 현금 3,000불을 머리맡에다 놓고 가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전화를 했어요. 당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당신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당신 LA에 친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에 왔는데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당신을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다 와라 하고 머리맡에다 그걸로 간 거예요. 3,000불이면 360만 원이나 원이죠. 되는 돈을. 그렇죠. 부인이 진짜 그러니까 애써서 버신 지금보다 그때 3,000불은 더 크지. 주변에 부인 같은 분 없습니까, 여자? 소개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부인 덕분에 그래서 진짜. 사실은 그 마음을 이제 일주일 동안 가서 친구 만나고 왔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한국에 나왔죠. 그때 아마 그 아이가 아들 네. 이제 아들을 보면서 더 내가 얘한테 정말 이렇게 아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될 텐데 정말 아빠가 힘들더라도 아빠 길을 간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그랬어요. 남자는 하고 싶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라.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걸 가지고 역시 인생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라는 걸 가르치죠. 정말 남자들은 그 아버지라는 또 세 글자가 주는 묘한 감정이 있죠. 전현무 씨는 아직 아버지께서 제가 뭐 아직 아버지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아니 전현무 씨 아버지. 네, 저희 아버지도 비슷했어요. 우리 조항조 씨하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예전부터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부터 해서 뉴스 매체에 처음에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KBS에 들어왔는데 그 모든 건 다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넌 이거 해라. 예를 들면 어디 뭐 법조인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이렇게 압박을 주셨으면 제가 여태까지 못 왔을 텐데 제가 뭐 TV 나와서 춤을 추든 이상한 짓을 하든 뭐 정말 아나운서가 할 수 없는 정말 온갖 가지 짓을 다 하고 다니거든요. 여자 가발 쓰고 막 여자 나오시잖아요. 가발 쓰고 대머리 가발 쓰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 걸 보시면서도 아버지께서는 이제 묵묵히 다시 보기로 보시면서 그냥 지켜봐 주시거든요, 지금도. 예.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아직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성공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더 그 못해줬던 마음이 지금 항상 있어요. 그래서 더 가족에게 예. 사랑도 줄 수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가. 그러니까 오늘 근데 웃으면서 남자도 사실은 예. 남자도 참 억눌린 게 많잖아요. 네, 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아버지로서 해주는 것만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개그 콘서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남자 인권 보호위원회 네, 뭐 이래가지고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남자들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네. 좀 표현하는 것도. 누구는 가장 고달픈 직업이 아버지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뿌듯한 직업이 또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자인 것이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죠. 이용 씨가 네. 그래서 준비하셨죠. 남자답게 사는 법. 남자답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줌 싸지 않기 늦잠 자지 않기 남자답게 그렇게 말 섞이지 않기 허풍 떨지 않기 남자답게 그렇게 그게 한번 웃어봐 멀리 앞을 봐봐 나 혼자면 어때 하고 생각해 남자답게 그렇게 술 마시지 않기 방황하지 않기 가진 것은 나지만 앞에 가는 연인 너무 다정해서 내 마음이 흔들려 나에게도 한때 사랑했던 여인 추억도 많지만 내 곁에서 이미 떠나간 지 오래야
아침을 잊은 그대에게. 안녕하십니까. 아침을 잊은 그대에게 달콤한 남자, 너무 달콤해서 설탕이 울고 간 남자, DJ 미니 오빠 박세민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짙은 눈썹에 짙은 음색으로 짙게 다가오는 짙은 남자, 심장 맥박 그 박동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가진 조항조 씨를 그려봤습니다. 조항조 씨 생일이에요 오늘. 예. 진짜 생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네,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7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 조항조 씨가 37년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못한 얘기, 숨겨놓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조 씨는 가수 이전에 파출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파출부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말았죠. 그 이유가 뭐였나요? 그렇군요. 예. 그 이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숯불 갈비집이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서 일을 했나요? 그렇겠군요. 예. 이번에는 그 조항조 씨가 지금 미남이 외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남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미남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아니라고 말하지마. 지금은 뭐 이제 탑스타 대열에 올라서서 굉장히 바쁩니다. 뭐 콘서트도 최근에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정재 씨? 네, 지금 전국 투어 중에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12월 5일 날 전주에서 뵙겠습니다. 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나이트클럽에서도 또 인기가 높아요. 요즘 소위 잘 나가는, 그러니까 이 부킹이 잘 되는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손님들 남녀 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남자반 여자반. 반반. 자, 지금부터 이금희 씨를 쳐다봐 주십시오.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이금희 씨의 처녀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길었어. 네,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에 너무 고우시네요. 어디에 누구신가요? 네, 포천의 나연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슨 가게 하시는 목소리입니다. 네. 예. 예, 저기 포천에서 그 한방 오리 전문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게를 하시네요. 예. 네네. 오늘 일단 어떤 노래 하실 건가요? 저기 남자라는 이유로요. 예. 네. 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네, 요즘 여러 가지로 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게 많아서요. 예. 저희 아빠한테 힘 좀 내시라고. 오. 네, 제가 또 남자라는 이유로 조항조 씨 네. 노래를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하세요. 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잘은 못하지만 예.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으로. 예. 그 저 오리 드시면 목소리가 그렇게 멋있어지세요. 예. 네, 예뻐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듣겠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네. 너무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았고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이나 내 멍하니 서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잘하셨어요. 아,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예, 남편께서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이네요. 전화 끊으시면 좋겠는데요.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에 누구신가요? 네, 성남의 박성숙입니다. 아,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노래 하실 건가요? 만약에. 만약에. 오. 네. 예, 간단하게 뭐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엄마한테요. 예. 우리 엄마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우리 엄마는 17살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오. 아들 4, 딸 6을 낳으셨는데요. 아들 4, 딸 3을 잃으셨고, 네. 네, 딸 3만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엄마가 치매 걸려서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그런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엄마 생각하면 이렇게 예. 눈물이 납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 이제 생각하시면서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 서군 이완원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계속 얘기하시면 노래를 못 듣게 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나. 텅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 심사하시는 동안에 다음 주 그때 그 노래 과연 어떤 분의 어떤 노래일까요? 예, 송대관 씨와 함께 여러분 그 쨍하고 해뜰 날 경험하신 분들, 네. 인생 역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또 노래 자신 있는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 결과 보겠습니다. 번호판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 다 잘 부르셔서 오, 결정하기가 4대 2번 3. 박성숙 씨 축하합니다.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에게 드리는 선물 주식회사 건강기능식품 녹십초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일 목요 특강 시간에는 관절 건강의 최고의 명의 김성윤 박사 모시고 관절 건강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조항조 씨 만약에 청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나.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랑은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물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질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랑은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울고서 울어